김동섭 전략가와 함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증시가 꽤 어려운 국면을 가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투심이 좀 회복된다. 적어도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접어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저는 선뜻 대답을 안 하시네요. 좋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고용 지표도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주가를 끌어올린 것은 그 재정 정책의 합의 가능성이죠. 재정 정책은 시장 효과가 굉장히 느려요. 근데 주가는 뭐 통화 정책처럼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러한 다음에 재료가 별로 없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확진이 됐는데 뭐 조기 퇴원해서 뭐 환호를 한다.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저것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복기라는 게 있고 또 그 완치시키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조기 퇴원을 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미리 걸렸는데 발표 안 하고 있다가 대선이 다가오는데 지금 10% 정도 뒤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적 반전 효과. 특히 미국 아시겠지만 영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영화도 뭐 히어로 영화가 굉장히 많은 미국이죠. 그걸로 뭐 막판 뒤집기를 한번 해보려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상당히 많이 들었고요. 아니면 정말 약이 좋아서. 근데 그 약도 사실은 100% 자신할 수 있는 그런 약은 아니었죠. 뭐 음모론으로 본다면 걸리지 않았는데 걸렸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상황 연출을 하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그게 또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발음치기가 너무 좀 당황스러웠다 이 정도죠. 물론 뭐 주가 오른 사람 입장에서는 와 다행이다 생각하겠지만 시장 전체 흐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건 뭐지 싶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상황이 아니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진짜 확진이 됐으면 엊그저께 확진이 됐으면 대선 연기하는 게 맞고요. 적어도 보름 이상 있어야 돼요. 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수행원 다 태우고 차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상황이 이상하죠. 왜냐하면 여론이나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질타가 나오시는 내용들이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조기 퇴원을 합니다. 그리고 증시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뭐 향후 이 문제가 시장에 뭐 또 어떻게 이슈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이걸 알아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야, 미국 정도 끌어올릴 재료가 없긴 없나 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끌어올 땐 정말 재료가 많아요. 근데 재료가 진짜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 미국장을 좀 보면 차트상으로는 좀 올라왔어요. 전고점 바라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요 선이 되게 중요하죠. 요 선이 뭐냐면 과거의 추세 연장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라와 봐야 쌍봉이다. 그래서 올라오면 쌍봉인데 이거 설마 뭐 11월 3일까지 끌고 가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재료가 없는데 재료를 진짜 만들어내고 있다. 고용지표가 안 좋은데도 그거를 덮어버리는 부양책 이슈, 그것도 시장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또 지나가서 또 반영할 만하면은 또 엉뚱한 이슈가 나오는 거 보면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지금 후행 스팬으로는 올라가기 힘든 공간을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재미나죠. 옆으로 기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승은 트럼프발 악재가 다시 하루 만에 반전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에 반영을 더 했어야 되는 걸 안 한 거죠. 왜냐하면 확진이 미리 됐을 확률이 높죠. 확진이 미리 됐는데 늦게 발표한 거다 이런 해석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 시장이 핫한 게 뭐냐면 주가 투자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적 분위기가 요즘은 아시겠지만 집 사기가 너무 힘들어요. 또 대출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규제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집 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는 게 주식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엄청 많이 받아서 풀 매수를 지금 시장에 하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게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주식시장을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게 돼 있어요. 지금은 원래 과거 파동으로 보면 약간 눌림이 있어야 될 파동인데 이걸 3년 연장을 시켰어요. 그 연장을 시킨 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치면서 주가 빠질 부분을 받쳤어요. 그게 전 세계를 한 13년 동안 상승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2008년도에 리만브라더스 사태 터지면서 그때 바닥치고 6,500부터 지금까지 끌어올렸는데 중간 조정 줄 수 있는 자리를 그 감세 정책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파동이 한번 올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풀매수 해서 지금 주가가 올라가니까 막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 의지까지는 상당히 좀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꼭 제가 말씀드려야 될 거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욕심내지 말고 담보대출 쓰지 마라. 그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잘 먹다가 담보대출 한 방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13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근래 코로나 때문에 한번 쭉 빠졌을 뿐이지 전체 파동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현금 50% 유지해라. 공격적 매매 좋지만 50% 유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위치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투자할 만한 곳이 주식 투자로 한정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뭐 뉴스일 수도 있지만 투자가들에게 위험적 리스크는 분명히 알고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재료를 가지고 나왔고요. 세 번째 이슈를 말씀드리죠. 세 번째 이슈는 어저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수를 해서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쌍끌이 매수. 근데 어저께 주가를 올린 걸 딱 보니까 자동차, 그 다음에 화학업종, 또 은행주, 요 종목들이 어저께 올렸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종목 한번 봤어요. 자동차 종목은 이게 정말로 추세적으로 주가를 끌고 갈 차트냐라는 생각을 한번 봤는데 자동차는 어저께 마른 걸레를 짜내는 상승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투자의 판단 미스가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적어도 열흘 이상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제가 3거래일 정도를 매수가 들어오면 믿어보자 이런 말씀이면 요즘은 그렇게 안 말합니다. 왜냐하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10월 달까지 내리매도 추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큼 매수를 해서는 기관을 장담해서는 안 될 거다. 물론 요즘 원달러가 좀 내려와서 이거 원달러에서 환차익 본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2210대일 때 환율이 1174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2360 정도 되니까 환율은 지금이 딱 맞는 거예요. 가격의 높이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로 환차익을 보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종목들 현대차 같은 경우 잠깐 차트를 보면 이 고점 부위예요. 완전히. 고점 부위에서의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수직 각도로 올랐죠. 이게 주봉이에요. 이런 투자는 안 합니다. 물론 더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뭐냐면 상승 각도가 90도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쥐어짜기 상승으로 어저께 주가를 더 끌어올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투자하기에 부담스럽다. 지금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물론 안 간 종목도 있어요. 안 간 종목도 있지만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주라든가 뭐 아니면 언택트 관련주나 이런 종목들이 더 주류로 이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끌어올린 이 모습이 상당히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들이 귀환했을 때 이들이 적어도 열흘 이상을 추매를 어떤 종목에 사주지 않으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내 차트 상을 한번 보죠. 우리나라 모습을 보면은 대단한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는 꼭지는 찍었다고 봐요. 꼭지는 찍었다고 보는데 이런 생각도 하면 우리나라 쓰리봉에 미국의 쌍봉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후행스팬 위치상으로는 여기를 뚫고 가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를 뚫고 있어요. 그럼 뚫으면 정말 대단한 걸까? 이런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차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후행스팬이 움직이는 거 공부를 해보신 분들 아시죠? 후행스팬 이동 각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도가 나오질 않는 자리예요. 그 각도를 뚫으면 더 갈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는 보통 대부분 다 슈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슈팅 때는 우리가 매매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죠. 왜냐하면 슈팅 간 데는 다시 돌아오질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 쓰리봉까지 갈까? 뭐 이 생각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인 매수세가 정말로 여기서 사는 자리가 맞는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만약 정말로 그들이 이 자리에 산 거라면 주가는 진짜 갈 수 있죠. 근데 그들이 살 만한 위치일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수가 2300이에요.
외국 2,300에 샀다? 그러면 3,000이나 4,000 가서 팔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주의가 좀 필요한 건 맞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올라가는 거 환호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주담대 쓰지 말고 현금 유지하면서 매매하는 게 더 유리한 매매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동섭 전략가의 인사이트 시장 상황 봤습니다. 지수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코스피 2360선에 있습니다. 9포인트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863, 5포인트. 어제보다는 조금 차분한 상승세이죠. 투자 주체별 움직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서 이제 수급 얘기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 소폭 순매수이고요. 기관들은 이제 어제 샀다가 오늘 팔고 주로 이제 금투 쪽에서 이렇게 단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좀 모양새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시공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